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 자, 그 밑에는 읽으실 수 있죠? 보이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요? 자, 암이 생기는 이유 알고 보니 뭐가 원인이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다. 뭘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What the Health 다큐를 좀 보시면서 많은 암 전문가들과 의료인들이 말하는 암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다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자, 빨라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은 시간 내에 보셨는데 이해되셨어요? 자, 모든 사망률의 원인이 64%가 우유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하루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거트, 요플레, 야구르트.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유제품을 하루에 1인분만 먹어도 모든 사망률의 원인이 64%가 발병률이 높아지고 브레스트 캔서로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49%, 그다음에 전립선 암의 증가율이 34%.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특별히 우유 유제품도 호르몬성 암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우리 암 전문가들과 이제 의료인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했더니 조금 전에 다큐를 보신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 커트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 유방암이 있어서 유방을 절제한 것이 아니라 유방암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력,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머니나 엄마가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성 암이나 이런 암 병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으셔서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유방암의 유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부하셨습니까? 500명 중에 몇 명? 5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불과 2~3명에 불과하다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브라카1 유전자나 브라카2 유전자가 유방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방암에 발현되거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에 발현되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병력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이 원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 변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이 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암은 불과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물론 DNA 돌연변이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그 DNA 돌연변이 한 개의 세포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이 없어요. 자, 아까 보셨지만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혈액과 혈관 현미경으로 보셨죠? 그 암세포가 몇 개가 되면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인체 내의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 다시 말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려면, 그죠? 물론 있어야 되나 고기와 생선과 우유와 계란에 들어있는 IGF-1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과 아주 유사한 성장인자 IGF-1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 폐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가 생기게도 하고 그 암세포가 점점 크게도 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게도 하는 그런 요인에 가장 지배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유방암, 폐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가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유방암이 발현이 될까요? 유방암이 점점 줄어들까요? 계속 점점 커지고 전이되고 하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난소암에 걸렸는지, 왜 폐암에 노출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암의 생성과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IGF-1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암이 발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잔 레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유 유제품 슈퍼 갔다가 쭉 나올 때 꼭 하나씩 뭐 던져요. 요플레, 요거트, 야구르트 하나씩 늘 즐겨 드시죠. 이거 소화제야 하고 심지어 엄마들도 식사한 후에 다 내고 식당에서도 야구르트 하나씩 선물로 받으시는데 바로 그 우유 유제품은 여기 보시니까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난소암, 폐암, 모든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게 뭐다? 우유 유제품이고 특별히 무슨 암? 호르몬성 관련 암. 호르몬 관련 암을 일컬어 호르몬성 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방암 또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대표적인 호르몬성 암입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특별히 호르몬성 관련 암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 답이 있었네요.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바로 호르몬성 대표적인 호르몬성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한 음식이에요. 먹을만하지 못합니까? 먹을만하지 못하다고 돼 있네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몇 프로 올리더라? 34%. 여기 지금 제가 29년째 이제 우리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오시는데요. 전립선 염증 수치를 이렇게 해보면 전립선의 칼슘화 되는 게 10,000에서 16,000, 18,000 정도면 전립선 수치가 PSA 수치가 상당히 나옵니다. 거의 그 암의 발병률로 나올 정도가 되는데 오시는 분들의 100명에 99.9명 정도를 보면 다 전립선 비대 증세부터 염증 수치가 꽤 있어요. 그래서 6,000에서 9,000 정도는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예요. 거의 다 많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PSA 수치 말고 이제 저희 검사 기계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호르몬성 음식인 우유와 유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제품이라면 대표적으로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우유 유제품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떼, 밀크 라떼부터 뭐 카페 라떼, 라떼에도 우유가 다분히 들어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달걀 2개씩 먹이는 거. 자, 여기 보니까 전립선암 발병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이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유와 유제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특별히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 49%가 무려 절반 이상이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무려 64%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식생활이 어땠는가? 자,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아프던 세포를 다 좀 뒤로 하시고 건강한 세포로 지금 완전히 재생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왓달스 다큐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책 중에 하나가 영양의학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타임즈에서 계속적으로 극찬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판 번역이 콜린 캠벨과 토마스 캠벨 교수님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영양의학 교수님들이세요. 자, 이분들은 그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굉장히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 책은 영양의학의 바이블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학 연구로서 자, 수많은 그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가 동원이 됐고 또 아주 오랜 장기간 동안 아주 대대적인 연구를 한 책인데 그것의 지금 한국판 번역이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이고 원어가 바로 The China Study입니다. 질병역학 연구를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책에 소개되는 것처럼 단백질과 암에 관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연구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스탠트도 바이패스도 그다음에 심장 혈관 때문에 심장 마비로 여러 번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면서 실려갔을 때 나와서 이제 건강을 조금 회복하고 나서 서점에 가서 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뭡니까? The China Study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암 환자들이라면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집에 가정의학 백과로 한 권씩은 꼭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도 역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이신 딘 오니시 박사가 이 책을 일컬어 이 책을 읽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요새요 제가 오늘 왜 젊은 친구들 오라 그랬냐면 10대, 20대, 10대 소아 당뇨부터 시작해서 소아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가 중풍으로 옵니다. 지금 뇌경색 뭐야 여러분들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죠? 예, 여름에도 지금 뇌경색으로 왔던 친구들 기억하시죠? 자, 5단계 해도 끝나고 나니까 말짱해져서 병원 가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은 The China Study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은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릴 만큼 역학조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영양학 교수로, 자, 영양학과 교수님들은요 단백질 신화가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단백질 신화에 지금 굉장히 젖어 있는 뭐 전 세계가 그렇지만 환우분들이 오시면 가장 염려하는 게 저지방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병원에서 토탈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토탈 프로테인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총 단백질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면 다 너무나 좋은 정상 수치예요. 자,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뭐가 된 것 같더라? 이겨도 상당히 그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 다른 교수도 아니고 영양학과 교수가 적어도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젖어 있어야 되는데 질병역학 연구에서 이 연구 결과 보니까 수많은 논문들도 증거하지만 여러분은 단백질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유튜브 보시면 하루에 계란 2개씩 먹으면 완전 단백질인 계란알 2개씩 꼭 드세요. 이 얘기를 듣고 오셔서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자궁암 환자들, 간, 신장암 모두가 다 하루에 두 알씩 계란을 드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1위가 뭔지 이제 이번에 다큐를 보시면서 좀 보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교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자,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 2달 계시다 보면 다 아세요. 그죠? 5단계 해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장약을 따로 먹지도 않았어요. 예, 간약을 따로 먹지도 않고 항암 방사선 수술을 안 하는데도 여러분의 종양 표시자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 그리고 신장의 요산 수치, 단백뇨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빌리루빈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환우분들이 다 오시면 놀래요. 2주, 3주 지나면 몸이 말해줘요, 몸이. 예, 소변에서 단백뇨 빠져나가던 게 거품이 없어져요. 냄새가 없어져요.
피로도가 없어요. 젖산 피루부산이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 물질로 인한 암 발생률을 현저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녁에 과일식하면 처음에는 굶어 죽는 줄 알고 굉장히 염려하셨죠? 막 저혈당이 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 상고병 특효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가? 저녁에 과일만 먹었더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일주일 안에 다 잡혀버려요. 제가 29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안에 여러분의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완화가 돼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라고는 약을 먹으면 너무 저혈당이 오는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식생활이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통밀이나 견과류는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설명한 것처럼 과연 암세포를 생기게도 하고 암세포가 점점 크게도 하고 암세포가 유방에서 폐에서 림프로 전이되는 그 전이에 관여하는 주범 성장 호르몬이 바로 IGF-1이에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이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데도 꼭 필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 보셨지만 고기 반점에 무려 반점, 한 점이 아니고 반점에 3cm 정도의 기생충이 몇 개 있던가요? 기억나세요? 유충이 몇 개 있어요? 약 1,500개 이상 있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와 특별히 기생충이 어디에 많이 서식해요? 뇌에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왜 많은 중증 뇌황병동이나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잘 케어되는 곳에 가보면 5단계 해독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암은 닥터 나렐 울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온몸이 썩는 병입니다. 뭘로 썩어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고지방 음식,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이 굉장히 그 위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IGF-1이 암을 생기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전이도 시키는 주범이다. 자, 그러면 IGF-1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이런 성장 호르몬 IGF-1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암세포가 생기게도 하고 암세포가 크게도 하고 암세포가 유방암 환자가 폐로 림프로 전이되기도 하는 촉진하는 문제가 생긴 것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발표가 됩니다. 자, 보니까 무엇이 그러면 IGF-1에 기여를 하는가 봤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오리밖에 안 먹어요. 하고 오리발레미시는 오리고기. 이런 육식이 바로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여러 암을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이 성장 호르몬 방출 억제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회복된 암 환자들을 보면 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레디칼 이미션 근본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뭐가 없어진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암세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경험하신 분들은 많죠, 여기.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자, 최근에 미국에서 50에서 65세의 남자와 여자 6천 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 굉장하죠. 18년 동안 몇천 명?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천 명이면 이건 굉장히 대대적인 연구입니다. 또 차이나 스터디도 이렇죠.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자,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몇 프로가 더 증가했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분들이 사망자가 몇 프로가 더 증가하더라? 7.5%예요? 75%예요? 75%가 더 증가했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프로가 증가하더라? 4배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또 와이프나 남편을 살리겠다고 자꾸 사골국물 먹이고 삼겹살 구이 먹이고 스테이크 먹이고 하시면은 건강해질까요? 암이 자꾸 점점 클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셔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웨이크업 좀 깨셔야 됩니다. 자,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자,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자가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시죠, 그분도? 예, 콜트 에셀스틴 박사의 한국판 번역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범인이 과일이라고요? 설탕이라고요? 천만에요. 동물성 지방이 범인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혈관을 기름으로 돼지기름, 삼겹살기름, 라드기름, 소고기, 닭고기 기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아서 중풍이 오고요. 그 기름이 여러분의 심장 혈관을 막아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르는 심장마비가 오고 협심증이 오고 그 원인은 바로 지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 콜트 에셀스틴 박사입니다. 그분은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상고병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은 동물성 단백질도 문제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암의 생성과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바로 IGF-1으로 인해서 모든 만성질환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바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은 이 김평훈 박사님이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많은 암 환자들과 이 상고병 환자들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문으로 밝혀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5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건강의 지혜입니다.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자,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암세포를 네크로시스, 괴사시켜서 고사시켜서 고사가 뭔지 아시죠? 고사 모르세요? 고사가 뭘까요? 아까 누가 뭐라 그러셨는데? 말려 죽이는 거. 예, 말려 죽이는 거. 암세포를 왜 굶겨 죽여라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자, 암세포를 말려 죽일 수 있는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한국판 번역이 요건데요. 이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몸에 호시탐탐 침입하는 병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암은 곰팡이라기도 해요. 곰팡이균은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복을 공격하여 죽이는 항진균약을 만들어서 곰팡이균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항생제는 어떻게 해요? 세균만을 잡아서 죽이는 약을 찾아 만들어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항생제, 항균제 다 좋은데 암세포는 항암제는 틀려요. 여러분이 표적 항암 처치를 많이 받지만 암세포는 내 자신의 세포예요. 예, 세균만, 곰팡이만 박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략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암세포 죽이려다가 뭐까지 죽여요? 정상세포까지 죽여요. 그래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어때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빈대 한 마리가 너무 빨리 날뛰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어요? 참 잘하는 일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항암제의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항암제의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암세포 하나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이런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려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무엇을 찾아야 한다? 차이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려면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그 차이가 뭐냐면 1974년에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의 암세포는 철저하게 무엇에 의존하더라? 사람의 암세포는 뭐에 의해서 크냐면 메티오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성장해요. 조금 전에 IGF-1이 첫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크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암세포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라면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메티오닌의 유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티오닌이 뭘까요? 자, 보세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혈관을 현미경으로 보시니까 정상세포에 단핵구처럼 핵이 있죠. 동글동글하게 누가 그러시죠? 도너스 같이 생겼다. 저 교우가 그러시는데 보니까 핵이 정상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동글동글하니 세포 돌연변이 없이 울퉁불퉁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예쁜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세포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동물성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던가 해서 젖산 피로불산 수치가 높아지고 또 기생충이나 신장의 결석이나 간의 담낭의 담석들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어떤 뭐 곰팡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여러분의 세포가 정상세포가 손상이 되면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핵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서 약간 찌그러지고 이상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말포 형태의 기형적인 세포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들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NK세포가 이런 세포가 손상된 세포가 있을 때는 너 지금 세포 망가졌네? 그러면 너 죽어야 돼 라고 세포의 자살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아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무법자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여기 보니까 세포가 핵이 손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약을 드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혈액 보니까 어때요? 혈액이 이렇게 예쁘게 적혈구가 다 있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다 이렇게 떡이 져가지고 막 창자가 엉긴 것처럼 돼 있든가요? 어때요? 이쪽이 했어요? 이쪽이 했어요? 예, 보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분명히 달라요. 예, 보니까 핵이 다 파괴되고 붕괴된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이 망가진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으로 발현이 안 돼요. 암 환자가 안 되려면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손상된 세포가 계속적으로 정상세포를 분열해내는 게 아니고 암세포를 분열해내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암에서 회복되려면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야 되겠죠. 예, 요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으려면 아포토시스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5단계 해독을 하다 보면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손상된 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시간에 제가 다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메티오닌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티오닌이 뭐냐? 자, 메티오닌 좀 볼게요. 자, 이 왼쪽 도표를 보시면 건강한 사람의 이 수치고 요쪽은 정상 유방세포고 보시고 이쪽은 보면 이 휴먼 모노사이틱 루케미아라고 백혈병 세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상 세포와 백혈병 세포주를 가지고 있을 때 메티오닌이란 지금 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암이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하는데 주범인 IGF-1이나 메티오닌이 어떻게 지금 차이점을 유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 도표는 정상 유방세포가 메티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어때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동그란 거, 없을 때는 이제 점이에요. 없을 때는 노메티온일 때는 까만 점입니다.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정상세포에는 어때요? 잘 자라고 있죠. 자, 그런데 백혈병 세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포에서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이 지금 큽니까? 안 큽니까? 자,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암이 커요? 안 커요? 크죠? 자, 여기 보니까 오른쪽 백혈병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암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런데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페트리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잘 성장을 하지만 암세포가 있을 때, 백혈병 세포주가 있을 때 메티오닌 아미노산을 없을 때는 암이 크지 않고 그대로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체기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메티오닌이 있을 때는 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골수성 이 백혈병 암세포 지금 여기에서 비단 백혈병 세포주에만 적용했지만 모든 암세포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암세포는 보니까 메티오닌이 꼭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보니까 정상세포하고 뭐가 달라요?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면 암의 스위치가 켜지고 메티오닌이 없으면 암의 스위치가 꺼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웃잖아 다. 오늘 많이 고단하셨나 보네. 자, 그렇다면 이 메티오닌이 뭐냐고요? 메티오닌이. 자, 이게 암세포가 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메티오닌이 뭔가 봅시다. 자, 메티오닌은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물성 단백질의 하나예요. 자, 메티오닌이 어디에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 의해서 지금 암이 계속 크기 때문에 자, 이 도표를 좀 보시면 메티오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이제 주홍색으로 가고요. 초록색으로 가시는 건 메티오닌 수치가 낮은 겁니다. 자, 도표를 보면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을 보면 이게 뭐냐면 참치, 캔, 뭐 이런 생선이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많습니다. 583이나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닭고기, 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그 다음에 뭐냐면 달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소고기, 그 다음에 뭐냐면 우유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IGF-1과 메티오닌 수치가 높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나 콩이나 밀로 만든 빵이나 요거 뭐냐면 베지버거, 콩으로 만든 버거 종류들. 예, 그다음에 곡물로 만든 빵, 통밀빵, 그리고 채소, 그리고 견과류, 너트 종류들, 아몬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과일에는 메티오닌 수치가 적지만 적당량 들어 있어요. 여러분 메티오닌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메티오닌이 적당량, 식물에는 보니까 어때요? 과일과 채소에는 메티오닌이 적당량 들어 있어요. 근데 동물성으로 가면 위험 수치 다 빨간색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유방암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인데 뭐에 반응하더라? 메티오닌에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데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함량되어 있는 음식이 뭐니까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리고 매일 드시면 어쩌면 우유 우리 선생님이 유 선생님이 매일 먹죠 고기요 하시던 것처럼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정확한 도표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다음 도표는 붉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른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보여주고요. 그 아래 도표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가끔 먹는 여성에 비해서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의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가 한 달에 한 번 이하일 때는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여러분 대장암과 호르몬성 암과 모든 암에는요. 고기가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범인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IGF-1과 메티오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 선생님이나 오늘 지금 황당하신 모든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이게 좀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이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양고기를 드실 때 한 번 이하 드실 때는 대장암 발병률이 0%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포인트인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나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실 때 대장암 발병률이 39%가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 주일에 2번이나 4번 정도 이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양고기를 드실 때는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50%가 증가합니다. 자, 한 주일에 5번에서 6번 정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드실 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입니까? 84%예요. 그런데 매일 매일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드신다고 하면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요? 149%. 자, 및 유스 앤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위험, 고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방암의 위험률을 한번 볼게요. 자, 고기를 먹을 때 occasionally 이제 가끔 먹거나 rarely 아주 거의 드물게 먹거나 또는 not at all 거의 먹지 않을 때 이 유방암 발병률의 위험을 보니까 리스크가 1이에요. 거의 먹지 않을 때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eating meat daily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매일 먹죠 고기 너무나 땅난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고기 매일 드시는 분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보니까 몇 프로예요? 자, 8.5배. 자, 무려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은 8.5배, 즉 850%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왜 노출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메띠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메띠오닌이 많은 음식, 적은 음식.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 메띠오닌의 억제는 무엇을 하면, 저탄고지 식사를 하시면 메띠오닌 수치가 줄어들겠죠?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식사요? 아니면 저지방 채식이요? 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한 번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기본 베이스가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메띠오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로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메띠오닌 수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콩은 메띠오닌이 적은 식품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아마씨나 콩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 적당량의 메띠오닌은 필요하나, 그래서 필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장수식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콩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왜 대학병원에서 계속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군으로 추천되는 게 콩이고,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주는 아마씨와 햄프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왜 드시는지 아시고 좀 드셔야 돼요. 아셨죠? 어째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지? 오늘 좀 피곤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상당히 짧고 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건강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히 산업화된 세계에서 2명 중 1명이 심장병이나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거의 서구식 식사법을 다 따르시죠?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드시죠. 그때 여러분의 암 발병률을 지금까지 퍼센테이지를 좀 보셨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2명 중에 1명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정도의 이 통계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단의 개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새해 건강하시려면. 자, 1961년 6월 미국 의학협회는 채식주의 식단이 신동맥혈전, 색전성 질환의 몇 프로를 예방한다? 90% 예방하고,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여러분 보시니까 심장 밑에, 대동맥 밑에 관상동맥이 다 막혀 있어요. 심장혈관에도 거의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혈관벽이 다 좁아져 있어요. 뭐로?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던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드시던 걸로. 예. 그래서 관상동맥 폐색의 몇 프로를 예방할 수 있다? 97%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메띠오닌 수치를 낮추고 IGF-1 수치를 낮춰서 여러분의 그 암의 촉매제를 제한하려면 채식, 저지방 채식주의 선택을 해서 심장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로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고기를 안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늘마을에 오니까 풀뿌림밖에 안 주네. 내가 무슨 염소인가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셔야 돼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에서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무려 48대 0으로 환자들이 거의 다 회복된 사례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상추, 뭐 비트, 뭐 이런 거는 좋은 음식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부터 식단에서 좀 이런 거 먹으려고 노력해 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건 어때요? 소세지, 햄, 베이컨, 도너츠. 예,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모든 질병의, 퇴행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